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종을 마주하곤 합니다. 모두가 마감 기한에 쫓겨 영혼을 갈아넣고 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실패 앞에서 팀 전체가 붕괴 직전일 때, 혼자만 다른 시공간에 사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존재가 한 명쯤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회의실에서도 모두가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는 찰나에도 마치 다른 차원의 공기를 마시는 듯 평온한 사람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보며 성격이 좋다거나 낙천적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당신이 느꼈던 그 기묘한 이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여유는 단순히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적 요새이자 때로는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유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서늘한 통찰을 해독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그 여유가 사실은 얼마나 처절한 자기 통제와 포기의 결과물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거나 무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확률이 높죠. 그들의 여유는 사실 고도로 훈련된 심리적 방어 기제이자 타인과 세상을 향한 아주 차갑고도 정교한 거리두기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들의 느긋한 뒷모습은 사실 수많은 상처와 실패를 겪으며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일 뿐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유로운 사람들의 첫 번째 심리 코드는 역설적이게도 포기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조급해집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려야 하고 내 노력만큼 보상이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길 갈망할 때 여유는 증발합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그 여유로운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기대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무례한 사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라고 일찌감치 포기했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변화를 기대하지도 이해를 바라지도 않기에 화를 낼 에너지조차 아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소통의 대상이라기보다 날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무례한 사람이 나타나면 심리적 우산을 펼칠 뿐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화를 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결국 그들의 여유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포용이 아니라 너는 내 평온함을 깨뜨릴 가치조차 없다는 아주 우아한 무시에서 기인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인지적 격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정의 전염에 매우 취약하죠. 옆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온종일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감정과 자아가 하나로 엉겨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유라는 무기를 든 자들은 자신과 외부 사건 사이에 두꺼운 진공 유리막을 설치합니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는 강철 심장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상처가 자아의 핵심부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능숙할 뿐입니다. 부장님이 화를 낼 때 나는 무능한가? 라고 자책하는 대신 부장님의 감정 조절 장치가 고장났군 이라며 상황을 객관화합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지나가는 것이며 내 본질은 그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대한 산과 같다는 믿음. 이런 냉정함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전략입니다. 감정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 남들보다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여력이 생기고 그 판단력이 다시 여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리 코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잔인한 부분입니다. 여유는 결국 대안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대안이 없을 때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 눈앞에 이 상황이 망가져도 나를 지탱해줄 플랜 B가 견고할수록 여유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느긋한 미소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심리적 곧견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어도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내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은 오만함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실존적 여유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오직 나 자신만이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눈앞의 작은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더 큰 바다를 건너올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여유를 갖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시작하곤 하죠. 하지만 답은 단언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긍정은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더 조급하게 갉아먹을 뿐입니다. 불안을 강제로 억누르려 할수록 우리 뇌는 그 불안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가진 진짜 힘은 긍정적인 미래를 확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직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유는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과 함께 춤추는 법을 아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여유롭지 못한 진짜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완벽주의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덫에 걸린 발을 빼지 않는 한 당신이 외치는 긍정의 주문은 그저 비명에 가까운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완벽주의자가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다 스스로 붕괴한다면 여유로운 이들은 세상의 불완전함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내가 오늘 완벽한 보고서를 써도 상사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도 상대는 떠날 수 있다는 통제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기묘하게도 여유라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남들의 시선을 관리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정하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가장 높은 차원의 책임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처럼 무너진 세계 속에서도 차가운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심리학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를 제안합니다. 바로 감정의 시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난이 오면 즉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극이 왔을 때 의도적으로 3초의 틈을 벌리는 것이죠. 이 짧은 유예 기간 동안 상황을 해부해 보세요. 이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인가? 아니면 수정 가능한 오타인가? 해부된 공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단지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또한 당신만의 심리적 안전가옥을 구축해야 합니다. 타인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성역 말이죠. 매일 아침의 명상이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일기장처럼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오직 당신만이 점유할 수 있는 고요한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튼튼한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의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항상 여유로운 사람은 낙천적인가?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어쩌면 누구보다 비관적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기에 일찌감치 기대를 접고 대신 자신을 지킬 방패를 벼려온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여유는 수많은 포기 끝에 얻어낸 단 하나의 승리입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승리 말이죠. 여유로워지고 싶다면 더 착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속이지도 마세요. 대신 더 단단해지세요. 여유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가장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여유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속도에 휘말리지 않고 나만의 박자로 숨을 쉬겠다는 고독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신을 초조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10년 뒤에 당신에게도 여전히 거대한 절벽일까요? 아니면 그저 발등을 적시고 지나가는 작은 파도일까요? 이해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불안에 욕심 혹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비로소 당신과 불안 사이에 여유라는 공간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주친 여유로운 사람을 질투하지 마세요. 대신 그가 무엇을 포기함으로써 그 평온함을 샀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평온함을 위해 기꺼이 무엇을 버릴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해독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부의 통찰과 함께 해주세요. 다부였습니다.